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 영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영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철도공사의 채용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상하반기 2번의 정규 채용이 있고 고졸, 일반, 보훈, 장애인 분야로 먼저 분류됩니다. 상세한 약관은 읽어보신 뒤에 지원하시는 분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한국철도공사에는 다양한 직렬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적성, 전공에 맞는 직렬 혹은 채용에 더 이점이 있는 직렬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채용 절차는 첫 번째로 서류 검증이 있습니다. 부적격 사유가 없는 전원이 필기시험에 응시하고 그중 2배수를 선발하여 면접을 보고 인성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을 뽑는 것이고요. 각 분야 직렬별 세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채용 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원했던 고졸공채는 당시에는 타 분야와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인턴 기간을 거쳐 최종 선발되었으며 고졸 채용이지만 대학교 재학생 또한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학교장 추천을 받고 특정 조건에 갖춘 사람을 뽑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에 앞서서 지난 발표들을 보니까 대부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소개와 자신의 스펙 그리고 면접과 NCS 등에 대한 팁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합격자들의 수기와 팁, 그리고 NCS의 기획부장님의 팁과 전문 강사와 면접 전문가 그분들의 강의같이 전문적인 정보들이 이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취업 성공 전략이 아니라 취업 준비를 위한 조언을 주는 영상의 취지에 맞게 저의 이야기를 통해 발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잠시 이 시를 읽어볼까요? 이 시는 하룬 야히야 시인의 새와 나라는 시입니다. 날 수 있음에도 날아가지 않는 새를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로 하여금 독자도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가 고민이신 분들 또는 대학교에 진학하였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날아갈 수 있음에도 아직 발걸음 떼기조차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은 대부분 학교와 학원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아는지 모르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한 번 보기조차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스펙을 쌓고 회사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것, 졸업하자마자 일을 하는 것 말고도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특별하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넓고 다양한 시야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꾸준한 습관으로 찍어가는 인생의 점들은 쭉 이어져서 여러분만의 아름답고 유려한 인생선을 그려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가고 싶어 했던 경희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학창시절 동안의 결실을 얻었음에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영인이 되고 싶었는데 경영학과를 간다고 경영을 할 수 있을까?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등한시하고 술을 마시고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연애를 하다 군대를 다녀오면 저는 그저 남들과 똑같은 24살 남성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부모님의 울타리로부터 독립하여 저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때 한 회사의 고졸 채용 공고를 보았고 그곳에 지원하여 집에서 400km 떨어진 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꿈을 안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입사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회사의 엄청난 방만 경영과 분식회계가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되었고 모든 걸 걸고 온 회사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것을 겪었습니다. 이후 사규에 따라 휴직을 하고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제대할 때는 회사가 살아있을까? 내 나머지 인생을 이 회사에 맡겨도 될까?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고민하며 책을 읽고 생각해봤지만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말 그대로 어른들의 사회에 처음으로 나온 청년들이 20년 남짓 살아오며 보아온 고작 몇 개의 직업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게 실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던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왜 해야 할까가 먼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은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나뉩니다. 누군가에게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냐 물어보면 저는 불행을 느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둘째로 충분한 경제력을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난 뭘 할 때 행복할까? 삶을 돌이켜보니 저는 누군가와 감정과 감동,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문화예술, 음악, 영화, 이야기, 뮤지컬, 연극, 그런 모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듯 행복에 대한 철학은 뿌리가 되어 나무로 자랐고 직업이란 가지들을 뻗습니다.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는 경제력과 자기만족, 인생 전반의 모든 것입니다. 직업이라는 가지는 내가 원하는 열매들을 얻게 해주고 행복에 도달하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직업, 즉 수단을 먼저 선택하려는 것은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차부터 타는 거죠. 우리의 나무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수많은 가지들 중에서 내 재능을 활용할 수 있고 경제적인 것을 추려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뒤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럼 좋은 감동을 만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한 가정을 멋지게 꾸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존경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이 담긴 아이템들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고졸의 조선소 1년 다닌 군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장 편리한 일상의 물건들을 만드는 그의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대표님이 이력서와 학벌이 아닌 저의 편지 하나만으로 저를 뽑아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가 한 말, 들은 말, 읽은 책, 존경하는 사람의 책, 또 그가 한 말,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등 관련된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공부하며 적은 것들이 두꺼운 노트로 몇 권이 쌓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좋아서 설레서 한 공부는 이때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9개월간의 노트를 가지고 3개월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A4 3장짜리 편지를 쓰는데 1년이 걸린 것입니다. 저녁을 앞두고 지난 1년이 담긴 편지를 그에게 보냈고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에는 이게 22살 남자가 쓸 수 있는 편지인가 한참을 생각하며 읽었다며 회사로 찾아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대표님을 찾아뵙고 함께 피자를 먹으며 서로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회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곳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그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대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사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보다 생각이 맞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냥 몸 건강히 제대하고 오세요. 라며 저는 편지 하나만으로 이력서 없는 원하는 회사로의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 이후 몇 개월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발표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뜻깊고 소중한 일들을 겪고 성장한 뒤 한국철도공사의 뜻이 생겨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고졸백수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2018년 코레일 상반기 고졸공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면접에서도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20살에 가지 않았던 대학교에 다시 지원하였고 그 또한 다시 합격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다양한 경험이 단 하나뿐인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만 했을 뿐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한치의 꾸밈도 거짓도 없는 저의 이야기였고 그 글의 신빙성은 면접에서 확신에 찬 제 얼굴에 모두 드러났습니다. 제 경험은 면접관님이 하루 종일 듣는 같은 레퍼토리와는 당연히 달랐습니다. NCS 시험 또한 우리 인생 전반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지를 알아내는 시험입니다.
시험 시간 종료 2분 전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 문제는 제가 어릴 때 그토록 배우기 싫어했던 피아노 악보에서 나왔고 지문을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배우기 싫어했던 한자도 인생 전반에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배움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며 의미 없는 순간 또한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군 생활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 또한 없을 것입니다. 결국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펙을 쌓아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만이 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인생을 거쳐서 한 도시만을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아직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수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는 온전히 앞으로의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얘기를 이렇듯 글로 풀어놓았을 뿐인데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에 이렇게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하나뿐인 나 자신으로 사는 것만이 바로 NCS, 면접, 자기소개서, 취업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진짜 스펙이자 팁입니다. 아직 우물 안에 울타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면 얼른 빠져나와서 넓은 세상을 힘차게 날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